만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늘상 대표님이 이 오라클 CDS 프리미엄 대두 문제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꼭 말씀 나누고 싶었습니다. 월요일. 오늘 국내 증시는요. 금요일 뉴욕 증시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 급락 영향을 피해가지 못하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잠잠해진 줄 알았는데 AI 버블 논란이 다시 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본질적으로 해소되기엔 좀 시간이 걸려 보이는데 오늘의 하락 및 뉴욕 증시 금요일장의 급락 어떻게 보셨습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나라 미국장 하락에 비해서는 우리가 잘 버텼다 생각보다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요. 다만 이게 미국의 AI 버블 논란이 생각보다 쉽게 거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장 큰 것은 저건 같습니다. 지난주에 큰 두 개의 회사 결국은 오라클과 브로드컴, 그러니까 소위 오픈 AI 진영의 대표적인 오라클, 구글 진영의 대표적인 브로드컴 둘 다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은 예상치하고 크게 떨어지지 않고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둘 다 10%대 이상의 급락을 보였는데 그 안에 내용은 사실은 전혀 좀 다르다. 브로드컴은 좀 억울한 측면이 분명 하나 있고 반면에 오라클은 시장이 정말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브로드컴은 이제 심지어는 나중에 해석이 실적도 좋고 내년도에 대해서도 다 업그레이드 하는데 왜 주가가 그렇게 빠졌느냐. CEO가 뭔가 말을 좀 불분명하게 해서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제 이거 좀 우스갯소리로 이게 약간 젠슨황으로부터의 약간 그 피해를 본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엔비디아의 젠슨황은 상당히 어필하는 투자자들이나 언론에 상당히 어필을 잘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억하시겠지만 주문이 너무 밀려서 지금 이 그래프 안에 있는 차트가 이 화면을 뚫고 나갈 것 같다. 이런 식의 상당히 공격적인 그러한 코멘트들을 잘 줘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해줬는데 상대적으로 브로드컴 CEO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실제로 그 내용이 결코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브로드컴 주가가 사실은 1년 사이에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PR 지금 차트 보이시지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년 사이에 거의 50% 올랐지만 브로드컴은 120%, 2배 이상 더 높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PER이 지금 포워드 기준으로도 40배 이상 거래되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회사의 펀더멘탈에 문제 있었지는 않다. 다만 오라클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오라클은 실제로 예상했던 자본 지출보다 1.5배를 더 썼습니다. 50%가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오라클이 빠진 것은 의미 있게 빠졌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고점 대비 지금 40% 이상 더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걱정되는 상황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CDS 스프레드나 이런 것이 사실 사상 최고치를 계속 좀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주도 실적 발표를 앞둔 마이크론의 어깨가 더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오라클과 브로드컴 예상치에 부합한 실적, 되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브로드컴인데도 불구하고 AI 버블론 다시 대두됐죠. 여전히 오라클 쪽에서는 또 CDS 프리미엄 문제 대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이크론이 어떤 말을 해줘야 시장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마이크론한테 듣고 싶은 거는 내년이 잘 된다는 이미 시장은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네. 내후년, 그 후년, 앞으로 한 3, 4년 동안의 그림을 명확하게 달라. 사실 브로드컴 CEO한테도 그걸 요구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불안했고요. 두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오라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지만 오라클에 지금 발행돼 있는 회사채 금리 추이입니다. 노란색 선인데 지금 최근에 급등을 했잖아요. 맨 아래 있는 게 미국의 투자 등급, 그러니까 트리플 B 제일 투자 등급에서 제일 낮은 등급은 검정색 5%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원래는 오라클도 투자 등급입니다. 그래서 5.2%의 발행을 한 저 회사채거든요. 근데 이것이 최근 두 달 사이에 특히 지난주에 급등을 해서 투기 등급 제일 높은 더블 B 5.7%를 뚫고 올라가서 거의 5.9%까지 갔다. 사실상 시장은
오라클을 투자 등급에서 투기 등급으로 자체적으로 강등을 해버렸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부채 주도의 AI 투자에 제동이 걸렸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건 마치 뭔가 폭탄 같은 게 펑 떨어지고 나면 먼지가 자욱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먼지가 그러니까 가라앉고 그 살아남았는지 안 남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은 매우 잘 나올 텐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그 이후 그림을 보려면 오라클 같은 데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신용 시장이 이 AI 관련된 부채 투자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한두 달 사이에 평가가 날 거고, 그때까지는 이런 변동성이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너무나 잘 나올 것이 당연하지만 내년 말고도 이제 후년 그 이후에도 우리 돈 잘 벌 겁니다라는 발언이 나올 수 있을지가 또 키를 줄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주 후반에는 또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 BOJ 이제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에도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한 주입니다.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대표님이 일본발 변동성 확대에 좀 대비를 해야 하는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시장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부에 들어서 증시 변동성 또 우리는 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뭐 이게 작년에 우리가 7, 8월 달에 자라를 봤잖아요. 이게 또 다른 자라일지 솥광일지 이제 봐야 될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작년 7, 8월 같은 급격한 엔화 강세 반전, 그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재청산 위험 가능성은 작년보다는 확실히 낮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거에 대한 걱정은 이전보다는 좀 덜해도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작년과 올해의 엔화에 관련된 베팅의 방향성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BOJ는 금리를 올리겠다고 얘기했을 때 시장은 안 믿고 엔화 약세 숏배팅을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제가 점선을 붉은색으로 쳐놨잖아요. 2024년 7월에 보시면 엔화 약세 배팅이 순매도 배팅이 순매수보다 훨씬 많은, 네. 매도 배팅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BOJ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 엔화 강세 반전하면서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장 최근은 보시면 순매수 배팅입니다. 결국은 엔화 강세 배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의 엔화 상황에선 적어도 통화 시장, 외환 시장에서의 급격한 반전 때문에 엔화 강세 청산, 그러니까 캐리 청산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서 이것은 그 걱정은 좀 덜 해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일본 장기 금리가 너무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도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미국 장기물을 상승시키는 또 다른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자금이 미국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되지만 일본의 장기금리 우상향 방향성은 긴 호흡에서 미국 장기금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꼭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FOMC 회 끝나도 대략 20년물 국채 금리가 4.2%대까지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이와 연동돼서 일본의 장기물 국채 금리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자, 이렇게 기술주 투심이 좀 위축되면서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이거 맞아라는 물음표가 붙으면서 아시아 증시도 오늘 또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럴 때 주요 IB들은 되려 뭐 소비재라든지 뭐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 담거나 아니면은 헬스케어 산업을 좀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IT 반도체 좀 비중 축소해야 됩니까? 아니면 매수해야 됩니까? 적어도 좀 당분간은 아까 말씀드린 먼지가 지금 자욱한데 그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방향성을 잡으면 소위 상승 강도까지도 속도도 다 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상황 방향성은 최근 한 달간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전후 수익률을 보면은 확실히 시장은 금리 인하 수혜와 관련된 업종으로 이게 전환이 자금 이동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첫 번째, 규모도 초대형주에서 중소형주, 특히 소형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한 달간 보시면 상위권에 있는 업종이 금융,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경기 소비재, 소재 산업재 다 대부분 보면
경기 순환, 경기가 앞으로 좀 금리 인하 때문에 좋아질 것과 관련된 그런 업종들이 상당히 상위권을 차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필수 소비, 건강관리까지도 방어적인 것까지 상위권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기술주 유틸리티, AI 테마에 묶여 있는 것이 이것에서 좀 자금이 빠져나온다는 걸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최근에는 러셀 2000, 우리나라도 오늘 코스닥을 좀 잘 버티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소형주의 그런 강세도 흐름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당분간은 AI 테마가 정리될 때까지는 이와 관련된 흐름을 당분간은 지속될 거라고 감안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좀 다각화에 힘을 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변동성 구간이 어느 정도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포트의 정비를 조금 해봐야 될 필요다. IT 관련 종목에서는 조금은 가드를 올리고 있어야 될 때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